네, 오늘도 제 재판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써주지 않고, 이제는 사진은커녕 기사를 속기하는 기자조차 없는 그런 곳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게 고맙지만, 그 이전에 너무 큰 관심을 줬을 때, 그리고 그때 왜곡시켰던 민심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 머릿속에서, 기자들 머릿속에서 잊혀졌다고 해서 제가 쓴 누명이 벗겨지지는 않지요.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하려고, 재판 이야기를 하려고 저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좀 이거 할 때 항상들 얘기하시는데, 이 구독에 관심 좀 있으라고. 구독이 23만 6천 한 300명 정도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선거도 끝난 데다가 뭐 구독이 얼마나 더 많아야 되는가 이런 뭐 목표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구독이 줄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 관심 있게 이제 유익한 이 손혜원 TV를 만들어 갈 터이니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정오에 우리가 방송을 하지만 혹시 또 다른 때 할 수도 있으니까 알람도 눌러주시고요. 관심 있게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제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그 유튜브를 시작했고, 그 유튜브가 이제 어느덧 제가 정치인으로서의 그 이제 자리를 내려놓고 이 민간인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제 재판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한 1년은 더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재판을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 재판이 있을 때는 그 내용들로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9번째 공판에서 나왔던 그 이재원 증인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재판 당일날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말씀드렸듯이 재원 씨가 창성장 일을 돌봐줬던 한 6개월 정도 되는 시간에 이제 제가 재원 씨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그 간섭을 했다. 주인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제 증인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재원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이 검사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 우리가 뭐 예상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준비도 했지만은 실제로 검사분들이 와서 재원 씨에게 그 질문하는 내용을 보고 제가 참 앞에서 그야말로 몇 번이나 웃음이 나오는데 피고가 앉아서 참 웃기도 뭐하고 참 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손혜원을 기소를 하고 손혜원을 그 범죄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저 질문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요즘 증인들이 되게 다 그렇습니다. 그 재원 씨는 창성장에서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아갔던 사람이에요. 월급도 풀타임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도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 12월 말까지 재원 씨는 그 창성장 안에 있는 4번 방에서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창성장을 그만두면서 한 2달이나 3달에 걸쳐서 인수인계가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원 씨가 일을 시켰던 뭐 전기를 하거나 태양열을 하거나 뭐 승합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공사를 했던 사람들도 있고 뭐 하수도를 고친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잖아. 간판을 만들어주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 뒤로 지속되고 있으니 그리고 또 재원 씨가 아침이면 창성장에 커피가 맛있으니까 항상 아침이면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러 창성장 와서 두루두루 이런저런 거 살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창성장에는 그 제 조카와 그 어머니가 이제 근처에서 살면서 창성장을 돌보고 있었으니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재원 씨가 와서 또 돌봐주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어제 계속 그 검사께서는 왜 그만뒀다면서 갔느냐 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검사나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목포에 내려가서 창성장과 재원 씨가 있었다는 그 창성장 앞에 있는 집을 봤다면 이런 질문을 못 했을 텐데. 제가 우리 박물관을 하려고 산 그 부지들이 바로 창성장 앞인데, 그 원래 박물관을 좀 싼 값으로 그런 골목 안에 있는 집이니까 샀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부지를 2018년 거의 후반에 가서 확보를 했고, 어떤 스님이 사시던 집이래요. 그 확보를 했고, 그 옆에 있는 그 집도 하나를 확보를 했고, 그게 이제 입구를 결국 확보를 한 거예요. 그 마지막 집은 2019년 1월이나 돼서 계약을 했어요. 마지막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재단에서 그 박물관의 입구로서 확보한 게. 근데 그게 2018년 거의 말경에 샀던 스님이 살던 그 길거리에 집이 하나 20평짜리 집이 아주 낡은 집이 있습니다. 그 스님이 여승이셨어요. 저는 뭐 본 적도 없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거기서 기거를 하려고 밑에다가 온돌판을 깔았어요. 바닥에다가. 그래서 그 집이 이 스님이 떠나시고는 거의 뭐 몇 달 동안 비어 있었는데, 재원 씨가 오면서 이제 거기 2010 언제 샀는지 모르겠다. 재원 씨가 오면서 여기 그 4번 방에 있다가 재원 씨가 나가면서 그 집을 제가 화장실을 돈 들여서 고쳐주고 그 집을 재원 씨가 쓰게 했어요. 이제 창성장을 떠나니까 창성장 방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재단 건물인데, 그 버려진 그냥 비어있는 건물이니까 가서 그냥 그 불이라도 떼고 있어라라고 이제 보냈는데, 계속 그 검사들은 그 재단 건물에, 손혜원이 관련된 재단의 건물에 그 이 실장이 살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알면은 그 집이 집 같은 집이 아닌 걸 알 텐데. 그리고 그 뒤에 재원 씨가 결혼을 하면서 신방 차리면서 떠난 것까지도 그 알아야 될 텐데 계속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집에는 몇 달 안 살았어요. 그 창성장 안에 살았지. 근데 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질문이 오가는데 너무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한 문장을 오늘 보여드리려고요. 이 문장 하나 어제 그 했던 그 공판장에서 속기록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너무 웃겨서. 여기서 보세요. 피고인 손혜원 씨가 이 실장 그리고 최 선생에게 업무 지시한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그것도 좀 쓰지 그랬어. 그 위에 뭐 비누 껍질을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없어? 그걸 먼저 보여줬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제가 재원 씨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게 재원 씨가 이제 꼼꼼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일 걱정이죠. 저는 제가 소개해서 보내놓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게 일회용 비누 껍질을 버려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사람들이 그걸 그냥 바닥에 버리기도 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 일회용으로 한 번 쓰고 가면 비누가 남잖아요. 이걸 너무 아까운데 그 비누가 남는 거를 모아서 그 공용 화장실에 놓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랬더니 제가 이 실장이나 최 선생에게 업무 지시하는 걸로 보인다는데, 이게 참 천만의 말씀인 게, 이 최 선생이라는 분은 사장이에요. 거기서 모든 재물을 총괄을 하고 자기가 모든 이 재물을 이 동네에 있는 그 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한 번도 그 창성장의 돈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냥 손해보고 있으면 그게 좀 마음 아프고, 좀 많이 남았다면 축하해주고. 왜냐면 그게 저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돈이. 그랬더니 이제 재원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업무 지시가 아니고 업무에 실수할까봐 말씀해 주신 거죠.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물었던 거예요. 거기 집주인이 셋이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우리 보좌관에 딸이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최 선생의 딸이 있고, 내 조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원 씨가 일하는 그 동안은 강주영이라는 친구는 알바를 서울에서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어서 못 내려갔고, 나머지 2명은 못 봤다? 아니, 장훈이는 군대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1월 달에 왔잖아. 지금 살고 있잖아. 목포대학 들어갔잖아. 그리고 조보좌관의 딸은 재수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봤느냐, 뭐 누구냐, 어떻게 봤냐,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먼저 얘기를 했다면 그거 알아보고 왔을 수 있지만. 그랬더니 강주영 씨 보셨어요? 나머지 두 명은 못 봤고. 네, 그래요. 그랬더니 검사가 막 화를 내고 막 언성을 높이면서 정확히 얘기하셔야 해요. 증인 위중선서 하셨잖아요. 이렇게 확 다그치는 거예요. 검사들이 늘 증인들한테 이러나 참고인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나라는 그런 이 의심이 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이. 그랬더니 그 재훈 씨가 기억을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위증선서 하셨잖아요. 막 언성을 확 높이니까 이제 재훈 씨가 뭐 협박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억을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검사가 뭐라 했냐면 손님들이 사용하다만 비누는 화장실에 이러면서 객실 비누 비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어요. 라고 검사가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불러놓고 말이야. 그 손혜원이 창성장의 주인이라는 게 저 객실 비누가 쓰다 버리지 말고 좀 더 이 버리지 않는 걸로 하라는 얘기를 한 게 손혜원이 창성장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 증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재훈 씨가 저게 업무 지시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우리 재훈 씨는 저하고 같이 5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제가 사장이고 제가 직원으로 일을 했잖아요. 이런 지시를 너무 많이 받아왔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자꾸 빼먹고 놓치고 이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겠냐라는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재훈 씨가 저게 업무 지시로 보이십니까? 가로 열고 뭐겠어요. 우리 사장님은 맨날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러면 창성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재훈 씨가 맨날 술 먹고 사람들하고 늦게까지 놀고 그러니까 맨날 걱정이죠, 저는. 그런 중에 이제 비누를 왜 일회용 비누를 써서 버리냔 말이야. 나는 그게 아까웠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최 선생한테 제가 이렇게 어디서 중국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선물 같은 거 포장할 때 쓰는 뭐 몇백 원 하는 이렇게 망사로 된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서 그 한 번씩 쓰고 버린 거를 몇 개를 넣어서 공용 화장실에 놓고 손이라도 닦게 하면 어떻겠냐고 내가 나중에 사다 줬다니까 그걸. 이 결과는. 아, 그거 내가 여기서도 보여줄 수 있어. 아, 참 내가 진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요. 내가 이거의 지금 엔딩이야, 말하자면. 해도 아무래도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게 뭐 10장이 얼마, 100장 얼마 너무 싸구려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 사다 줬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무슨 기프트로 프로치 같은 걸 넣어서 누가 저한테 선물을 하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몇백 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꺼내가지고 모아놨다가 이 창성장에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언제 갈 때 가서 소영이도 줬어요, 제가. 근데 소영이가 할 때야, 12월인가 보다. 소영아, 이게 이렇게 잠그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속에 여기서 손님들이 쓰다가 버린 일회용 비누가 있잖아. 그럼 이거를 3개나 4개 보이잖아.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도 안 풀리지만 여기다 이거를 한번 끈을 묶어주면 더 안 풀려요. 그러면 이거를 요대로 예쁘잖아요. 보기 싫지도 않고.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바로 세면대 옆에 이렇게 놔도 밉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써?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비누로. 그럼 비누가 안 없어지고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거 갖다 줘서 지금 창성장 그 공용 화장실에 가면 1층에 2개가 있어요. 바깥에 저 밖에 하나가 있고 방에 있는 물론 하나씩 화장실이 있고 방에는 찢어서 쓰더라도 이 밖에는 거기서 사람들이 버리고 간 걸 모아서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또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다가 지금. 그런데 저게 업무 지시로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검사가 이걸 지시로 안 보면 그냥 도와주시는 거다?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거 사서 제가 보내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
이것도 제가 보내놓고 나니까 좀 큰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작은 거를 더 구해서 또 보내줬어요. 조금 작아야 세면대 위에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 이래야지 비누 한 2개씩 넣으면 쓰다가 다 없어지면은 깨끗이 빨아서 다시 남는 비누들 갖고 뭐 하나다. 아깝잖아요. 비누를 왜 버리냔 말이야. 그 얘기예요.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검사가 그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이 참고인들한테 얼마나 험하게 하는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의 그 일부가 아니었나. 근데 그것이 증인 신문을 할 때도 그 습관이 나와서 저렇게 위증선서하셨잖아요. 정확히 얘기하셔야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하여튼 재원 씨는 재원 씨대로 열받아서 또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발음도 정확하게 틀리지도 않고 또 그런 어제 재판정의 스케치 한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